예, 뭐 바야흐로 금리 인상기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은행주 주가가 좋다는 거는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고 과거에도 경험이 있는데요. 다만 투자자들이 별로 재미가 없다, 은행주들이. 그다음에 지금 일정 부분 오른 걸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요. SK증권 리서치센터 구경의 연구위원님 모시고 은행주에 관한 이야기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 긴축은 뭐 방향은 잡힌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속도나 이제 강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요. 어제는 또 FOMC 의사록 공개되면서 시장이 약간 발작 했는데요. 은행주에게는 좋은 환경인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한국은행주에는 더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긴축 관련된 FOMC 의사록 관련해서 나타나는 반응은 시장의 반응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일단 정상적이긴 한데 조금 과도한 그런 수준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이번 FOMC 의사록보다도 이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스탠스 변화는 아시다시피 1월 초에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서부터 이제 연장선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사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너무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이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특히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전통이 긴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긴 흐름을 좀 보는 게 중요해서 한번 쭉 봤어요. 80년대까지 가는 건 좀 너무 길고 그래서 90년대부터 한 4번 정도의 그런 그 긴축 기간을 봤었는데 네. 그때마다 이제 은행주가 시장보다 좋았던 적도 있고 안 좋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는 시장보다는 좀 좋았고요. 특히 이제 그 긴축 이후에 그러면은 시장이 망가졌느냐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머징 마켓 위주로 불안 시기가 좀 오고 이런 혼돈의 시기가 있지만 결국에는 비정상적으로 좀 낮췄던 금리를 올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많았고요. 그 과정에서 은행주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최근 들어서 더 많아졌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게요. 뭐 대표적인 비둘기들마저도 상당히 강한 어조를 얘기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강하다, 미국이. 예.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기조로 간다는 거고요. 금리 인상의 뭐 속도나 강도나 이런 통화 정책에 관해서는 그런 것도 뭐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겸손하신 분들은 그거는 저는 잘 모르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우경혜 의원님도. 그래서 은행주에는 어쨌든 이런 금리 인상,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금융위기가 와서 만약에 막 금리가 폭등하고 망가지면 은행주도 좋을 일은 없겠지만, 예. 그렇죠?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는 금리 인상 또 기업 이익 이런 게 은행주에 대체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쳐왔다. 미쳐왔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지금도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건데요. 예.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은행업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은행권이 이제 그동안 사실은 일반 기업이라고 하면 뭐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계속 팔 수 있는 건데 은행권은 이제 금융산업도 약간 제도권의 규제를 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대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이 됐었습니다. 그동안에. 예. 지금 이제 다시 좀 대출 관련된 프로모션을 시작했다. 대출을 좀 더 할 수 있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은행들의 수익은 늘어날 걸 기대해도 될까요? 예, 일단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최근 언론에 나오는 그런 조금 제목들이 너무 이렇게 좀 약간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을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항상 생각이 그렇죠. 나오는데요. 항상 사실 과하게. 대출 프로모션이라는 네. 말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공감하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이런 은행업의 성격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 은행이라는 업은 산업은 그 대출이라는 자산 베이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대출이 늘어나면 수익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매 연도마다 이제 영업을 하냐면 평균적으로 연말에 자산을 이렇게 늘리는 것보다는 연 초반, 그러니까 상반기에 많이 늘리고요. 하반기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데이터를 보시면 상반기에 대출이 좀 늘어났었고요. 네. 앵커님께서 좀 말씀하셨듯이 작년까지 조금 있었던 그런 그 강한 규제 같은 게 조금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조금 늘리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주택
주택담보대출의 수요 그리고 그 집값 이런 함수 과정을 좀 봤을 때 좀 장기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어요.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조금 너무 좋게 볼 필요도 없고 나쁘게 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이고 아마 그렇게 올해의 은행 대출 증가율이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늘어날 것 네. 같지는 않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 물론 요인이 저와 다른 네. 의견도 있을 수 그 있습니다. 요인이 분명히 부정적인 요인은 아니고 긍정 요인인 건 맞긴 하지만 예. 은행주의 실적이나 주가의 키 팩터가 될지는 않을 수 있다. 예, 그렇죠. 네, 저는 그런 말씀. 키팩터는 좀 아니라고 네.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요새 이제 금리 아무래도 이제 대출을 늘리다 보면 약간의 금리 프로모션 경쟁 같은 게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금리가 굉장히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기계적으로 은행들이 금리를 그대로 대출 금리에 적용을 하면은요, 은행들은 어마어마한 이자 이익의 증가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은행이 약간의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도 좀 뭐한 측면이 있는데 약간 경쟁도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일상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아무래도 은행들의 이자 측면에서의 실적은 지금 현재 굉장히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기본적인 영업 현황이나 실적이 매우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수급도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매도인데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은행주에 대해서는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괜찮습니까? 매수됩니까? 예, 좀 네. 괜찮습니다. 예. 어느 정도이고 뭘 보고 그러면 외국인들은 은행주, 금융주를 사는 걸까요? 예. 일단 한국에 뭐 그런 나라도 있고 안 그런 나라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금리가 끝없이 내려가다가 턴어라운드를 하면은 전 세계 은행주가 좀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저금리 상황에서는 은행들이 적정한 마진을 보장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금리가 바닥에서 오르고 나면은 이제는 그때부터는 투자자들은 어느 나라 은행들이 금리 상승에 더 민감하고 덜 민감한지를 따지게 되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한국의 은행들이 금리 상승에 더 이자 이익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를 이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그렇게 대출과 예금의 그 보통 우리가 듀레이션이라고 하죠. 자꾸 네, 어려운 말을 네.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이 평균 만기가 이렇게 특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예금과 대출이 있으면 대출의 금리 조정 만기가 더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때 대출 금리부터 조정되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주로 그런 구조를 알고 있군요.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외국인 수급 가운데서도 한국의 은행들을 조금씩 사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지정 확정 리스크도 좀 영향을 미쳤겠죠. 네. 아무래도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지금은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아무래도 러시아에 대한 엑스포저가 조금 있는 선진국의 은행, 뭐 우리나라도 선진국입니다만 네, 네. 주로 이제 서구 선진국들의 네. 은행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동아시아라든지 이런 쪽 한국을 포함한 이쪽이 조금 그 러시아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이 덜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측면에서도 몰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유럽의 은행 이런 데 투자를 늘리고 싶지는 않겠네요. 그죠? 예, 주로 그렇죠. 러시아에 대한 그 노출도가 높으니까요. 예. 그 얘기 그럼 조금만 이어서 가고 상식적으로도 근데 예를 들면 미국의 금융주가 오르면 국내에서 우리도 은행주, 금융주 오르겠지. 그런데 일부에서는 미국의 금융주랑 우리는 달라. 이런 얘기 과거에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도 말씀하신 거 보면 동남아나 우리 은행들은 대부분이 대출이나 예금 이쪽에 집중돼 있고 미국의 은행들은 선진국 은행들은 약간 투자은행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금리와 좀 우리랑 결이 다른 건가요? 그 측면도 있고요. 아까 네. 잠깐 말씀드린 그 부분도 있지만은 그 부분보다는 그 메이저 요인은 네. 금리의 이제 방향에 따른 그 자산 부채의 구조 때문에 각 그 특성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은행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조금 네. 쉬울 것 같아요. 미국에도 이제 투자은행이 있고 상업은행들이 이제 딱 나뉘어지진 않지만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상업은행들도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습니다. 물론 한국처럼 높지는 않아요. 네. 거기는 이제 일반 그 기업 론들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한국에는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정금리형이 네네. 있는데 예. 그걸 직접 가입하시는 분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보편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도 은행 입장에서 재미를 못 보는 대출이 많은 반면 한국은 그 부분이 작다. 이런 측면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하시면 구조적 더 차이가 쉬울 것 있네요. 같아요. 그다음에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그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대출 노출돼 있는 선진 시장보다는 이머징 우리는 선진인가 이머징인가요? 일부 좀 우량한 한국 기업 그죠? 한국 은행들이 훨씬 더 탄탄하니까 그런 차별화 요인이 있었습니다. 은행주 이야기 구경혜 위원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은행주를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대체로는 은행주 환경 좋잖아. 금리도 오르고 대출에 대한 규제도 점차 사라지고. 근데 분명히 부담 요인도 또 어느 산업이든 있을 거거든요. 은행업에 대한 긍정 요인, 부정 요인 좀 비교해 주세요. 네, 일단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좋은 측면에 대해서 조금 너무 좋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요새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아무래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규제 완화, 이제 DTI, LTV, DSR 규제 완화에 대해서 기대감들이 조금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한 몇 사이클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과연 그 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게 은행에게 좋기만 하느냐 이런 의문을 좀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교과서적인 상황에서는 대출이 늘어나는 구간이 당연히 줄어가는 구간보다 은행에 좋은 건 맞는데 그렇죠. 일반 기업이라면 매출이 늘어나는 그렇죠. 거니까.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이니까요. 네. 그런데 한번 지난 5년간을 살펴보자는 네. 거죠. 지난 5년간은 우리나라는 과거 어떤 5년간의 구간보다도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난 기간이거든요. 그러면은 은행의 현재 이익은 늘어날 수 있지만 은행은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신용 위험, 시장 위험이라는 거에 대한 평가가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신용 위험, 시장 위험도 같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그런 은행의 대출 증가율이 적정히 늘어나는 게 최고로 좋지 너무 갑자기 또 늘어나는 건 저는 오히려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네. 여러 사례가 있는데요. 사실 말씀을 좀 길어질까 봐 짧게 말씀드리면 2000년도부터 2006, 7년 정도까지 미국이 주택담보대출 많이 늘어나면서 엄청난 호황을 은행들이 보였거든요. 네. 근데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좀 문제가 되고 2008년 9월에 이제 아시다시피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이제 장렬하게 그게 나중에 독이 됐군요. 그렇죠. 거꾸로졌는데요. 그 이전부터 미국 증시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면 똑똑하게도 대출 증가율이 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이 유례 없이 높게 10%대 위로 올라갔거든요. 미국처럼 안정적인 국가의 은행 대출 증가율이 10% 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 과거 20년 평균이 5%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출 증가율이 높은 시기에 은행주는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물론 사후 분석이긴 하지만 시장 투자자들은 워낙 똑똑해서 그 은행의 자산이 늘어남과 동시에 대출에 대한 리스크도 높아지는 거를 미리 캐치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맞았죠. 2008년도에 그 일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2008년과 같은 사태가 한국에도 나온다라는 말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리스크 자체가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은행 이익이 늘어나도 은행의 밸류에이션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2022년에 은행 대출 증가율이 한 5% 정도 나오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적정하게 저는 가는 게 생각합니다. 좋다. 예. 은행주에 미치는 뭐 부담 요인도 있겠죠. 근데 긍정 요인이 많은 상황에서 긍정 요인을 과하게 해석하는 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담 요인까지 다 하면 좋은데 그래서 투자 방송 보시는 분 그래서 은행주 지금 어때요? 뭘 사야 돼? 여기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은행주에 대한 투자 전략과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뭐 숫자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환경이 좋다는 게 실적으로 나타나야 될 텐데 이제 지금 1분기
실적 추정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제 지금 1분기 실적 컴플라이언스 추정치는 문제가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예, 얘기해 예. 주십시오. 예. 굉장히 지금 뭐 컨센서스를 위주로 이제 말씀드리고 제 추정치도 있고 한데요. 뭐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은 좋습니다만 네. 조금 더 올라가지는 않는 추세예요. 그거는 아무래도 금리가 1분기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유가증권의 그런 평가손 같은 게 조금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게 시장의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자 이익 측면에서는 굉장히 오히려 보면은 예상보다 더 이익이 늘어났을 수도 있다. 하지만은 그런 유가증권 측면에서의 그런 평가손 그리고 많은 은행들이 증권 자회사들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유가증권에서 이익이 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실은? 예,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주식시장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가증권은 운영 쪽에서의 그런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증권 자회사들이 많고 또 커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한 4조 원 이익을 내면 그중에 한 8, 9천억 원이 막 증권사에서 나오는 금융지주사들도 있는데요. 네.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다시피 증시 거래 대금이 작년이 어떻게 보면 너무 많았죠. 그렇죠. 좀 예. 감소하면서 그런 기본 수수료 감소 영향도 있고요. 또 그 증권사들도 많은 그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평가손이 난 게 있어서 아마 그 우리가 바텀 라인이라고 하죠. 영업이익 순이익단에서는 아마 기대치를 넘어서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아무래도 은행주 같은 경우는 그 바텀 라인이라고 말하는 영업이익 순이익 자체보다 그 이익들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봐야 되는데 은행의 기본적인 이익인 이자 이익과 충당금 비용 측면에서는 여전히 좋을 거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기대보다 나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2분기에는 1분기에 나타났던 그런 유가증권 평가손이 좀 줄지 않겠느냐. 반대로 돌아설 수도 있고요. 금리가 설마하니 1분기보다 더 상승폭이 더 크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당황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은 금리 오르면 은행주 실적 좋아진다면서요. 1분기를 딱 가봤는데 아니 별로 안 좋아졌는데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들을 보고 있으면 되고요.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그 은행주들의 1분기 실적 전망표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은행별로 좀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YG 레포트의 추정 컨센인데요. 이거는 전년 동기비겠죠 아무래도 전년 그렇습니다. 동기일 텐데 보면 전년 동기 일단 대형 은행들 보면 KB 신한, 뭐 하나금융, 우리금융 이 정도까지만 보면 영업이익은 그렇지만 순이익단에서는 좀 그렇고 신한지주가 그래도 순이익단에서 보면 우리금융 신한지주가 좀 강한데요. 최근에 보면 KB나 하나보다도 사실 신한지주가 주식이 좀 흐름이 더 좋았더라고요, 주가가. 우리금융도 관심 있고 이런 게 이제 시장은 실적을 좀 반영하는 건가요? 실적을 조금 반영하는 것도 있고요. 그게 네. 사실은 아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까지 반영할까 하지만은 또 현실에서는 또 나오고 있는 게 또 네.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예. 어떻게 보면 작년 1분기가 너무 좋았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증가율이 좀 둔화되어서 작년이라 보이는 것도 비교하니까. 있고요. 뭐 그런 측면도 있어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 분기마다의 그런 실적을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지만은 숫자만 보면 기저가 있구나. 예, 네. 기저 효과가 네.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요즘 단기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한국에 다만 이제 제가 또 하나 살짝 투자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한국의 은행들은 차별화가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10년 정도 보면은 차별화가 돼 있는데 한 1년 정도, 2년 정도의 투자 텀에서는 그렇게 차별화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근 들어서 우리금융이 한 지난 1년 동안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던 거 예. 이런 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그런 걸 제외하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서 뭐 한 분기에 어떤 은행이 굉장히 좋았으면은 그 다음 분기에는 좀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KB금융 같은 경우 사실은 지난 한 1년 뭐 이렇게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좀 좋았고 좋았죠. 신한지주가 조금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아마 그런 거에 따른 피마치기로. 반등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말씀하신 팁이 도움이 되네요. 그러니까 은행업을 볼 때는 물론 정말
정말 특화된 어떤 영업이나 상품이나 이런 걸 들고 나와서 간다면 모르지만 대체적으로는 산업이나 규모 사이즈 이런 걸 봐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요즘 지방은행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지역은행이라 해야 되는가? 지방은행이라 그러나요? 중소은행이라 그러나? 정식 규정으로는 지방은행이라고 합니다. 지방은행들. 아까도 보면 그 실적들이 상대적으로는 지방은행들이 BNK도 그렇고 보면 DGB도 그렇고 좋게 나오고요. 일부는 이제 그런 지방은행 쪽에서 그 투자 기회를 많이 찾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지방은행들이 또 사실은 대형은행보다 쭉쭉 주가가 치고 나가나 이런 고민도 좀 있어 보이고요. 지방은행들의 수급상의 단점은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그렇게 몰리지 않는다는 그런 게 조금 단점이죠. 왜냐하면 외국 투자자들도 그 보통 우리 옛날에 보통 얘기했던 그런 액티브 펀드라고 하죠. 이런보다는 좀 패시브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좀 작은 업체들의 조금 수급적으로 이 불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조금 작용하고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좀 너무 싸죠. 사실은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7%대 뭐 이렇게 예상입니다만은 그렇게 된다는 것은 사실은 기초적인 이익 자체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당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지방은행들에 대한 매수세가 뭐 조금씩 몰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 지방은행들에 대해서 좋은 투자 의견을 좀 갖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 한 10년 동안 보면은 다른 나라들보다 한국이 조금 더 수도권에 대한 집중 현상이 더 심해졌거든요. 주택 가격의 흐름 같은 거 보면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뉴욕 집값보다 저쪽 로키 산맥 근처의 도시들 집값 상승률이 훨씬 높거든요. 물론 그게 맞냐 틀리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한국에 있어서의 많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인 그런 수도권 집중화 이런 거에 대한 뭔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건 제가 리포트 통해서도 사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중소기업 대출들을 중심으로 한 지방은행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 투자 차원에서는 분명히 지방은행들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렇게 실적이 좋고 저평가되어 있는데도 쭉쭉 못 오르고 있는 이유는 메이저들의 수급이나 주요 그 매수 대상군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그런 수급 요인들이 있었군요. 네. 자, 그러면 은행 산업에 관한 이야기 또 주요 은행들 지방은행까지 얘기했는데요. 은행업 전반적으로 좋으니까 우리 구경혜 위원님의 관심 종목, 탑픽 종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탑픽으로 저희는 KB금융 그리고 JB금융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너무 오랫동안 안 바꿨어요. 그래서 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장기 성과가 이 두 기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월별로 보면은 수익률이 뭐 떨어질 수는 있고 뭐 분기별로도 안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방은행 중에서는 JB금융이 제일 좋았고 메인 그 대형은행들 중에서는 KB금융이 좋았는데 그러니까 꾸준히 실적이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 있고요. 두 번째 공통점은 저는 배당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경영진들이 배당 그리고 주주 환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실천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중시하는데 그 측면에서 굉장히 그 트렌드의 변화에 맞추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증권사 실적이 안 좋을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증권자회사가 없는 뭐 은행 지주가 낮다 뭐 이런 측면 같은 게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측면을 제외하고 물론 JB금융은 증권자회사가 없기도 하겠지만은 JB금융 지주인 거죠 지금? 예, 증권자회사가 없고 은행 위주의 그리고 캐피탈 이렇게 주요 자회사들이 있는데 그 측면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금 저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성과가 보여주고 주주 환원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기업들을 조금 더 선호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탑픽이 누가 좋다 나쁘다기보다는 선호 불선호의 차이가 조금 더 있지 않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업의 특성상 그게 이제 기업별로
매우 차별화가 심하기 어려운 산업이기 때문에요. 네, 대형주 가운데 KB금융, 그다음에 지방은행 가운데는 JB금융지주를 말씀을 토픽으로 해주셨고요. 한 가지만 저는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금리가 쭉 상승 추세로 돌면 하락하다가 상승 추세 돌면 금융주가 좋을 거라는 거는 사실은 많이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재미없어 하는데 그 한 주봉 정도로 보면 사실은 2020년 팬데믹 이후에 사실은 꽤 많이 올라왔어요, 주가가. 그러니까 그게 금리 상승 기조를 과연 어느 정도나 반영한 거냐, 주가 부분이 매우 상당히 많이 반영한 건지 아니면 금리는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꽤 많이 남아 있는 건지. 그래서 이게 결국은 금리의 추가적인 상승 폭이 은행주의 향후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게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제 리포트에도 썼지만은 그 은행의 상승세가 2년, 3년 지속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금리가 오르면은 무조건 은행들의 이제 순이자 마진, 예대 금리 차가 늘어날 거라고 보시지만 주로 금리 상승기의 전반기에 늘어나고요. 후반기 들어가면 이제 그동안 덜 올랐던 예금 금리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예대 금리 차가 좀 줄어드는 경우도 오거든요. 저는 그게 한 금년 3분기 정도가 아닐까 싶고 그래서 저는 상반기까지는 물론 이렇게 딱 너무 미리 정해놓고 네. 보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좀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마 좀 날씨 더울 때까지는 좀 은행주에 대한 뷰는 좋게 가져가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네. 보는데 일단 찬바람 불면 그때 상황을 좀 보셔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또 오셔야죠. 예. 환경 변화를. 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추세라고 하는 게 거스릴 수 없는 추세가 인플레이션 지금 추세고 금리 인상 추세니까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게 은행주입니다. 오늘 딥사이트에서 은행주 관련된 얘기를 쭉 분석을 해봤습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 구경혜 연구위원님 함께했고요. 저희 이 내용은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딥사이트를 통해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경혜 위원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